하나증권에서 통신주, 특히 무선 장비주를 지금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픽을 좀 해봤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행동이 조금 더 과감해지고 있고 범위가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중국산 통신 장비 수입에 대한 규제를 정말 이뤄낸다면 부품 소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통신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송 수신기 수입을 금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국내 무선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광통신과 무선 장비가 무슨 연결성이 있냐라고 간혹 얘기하는 그런 혹자도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정말로 중국을 제재할 수 있어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시장은 인지하는 바 오늘 광통신이 뛰는 이유도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K 관련 장비주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완제품만 규제를 했다면 이게 부품단으로 확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상반기에는 국방부의 제재 리스트가 있었는데 이게 행정부가 더 크잖아요.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처치하고 있는 바 더 범위가 확산이 돼서 뭐 주요 섹터뿐만 아니라 전방, 후방 섹터 가릴 거 없이 싹 다 규제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 AI 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기지국이나 무선망이나 AI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렇게 연결되는 AI 통신 시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부품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래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버나 이런 부분이 소비자 단말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피지컬 AI 시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랜 관련 부품도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차단하면서 이쪽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게 또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확실히 견제하는 방향으로 틀면서 K 무선 장비 수출에 대한 판로가 더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불거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통신 섹터 잘 보면 경매에 대한 흥행, 캐펙스, 설비 투자가 느느냐, 그리고 중국산 이런 부분이 이제 퇴출이 되느냐, 게다가 이제 수주 플러스 실적 개선이 현실화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반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미중 패권 전쟁, 피지컬 AI 시대의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이 될 텐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광동시 이후에 2차전지 섹터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섹터들이 올라가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이 리포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신주 안에서는 무선 장비주 안 올라갈 수가 없다.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머니 트렌드 잘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광통신, 무선 통신, 통신주 얘기를 해드렸고 LG U+ 오늘 국내 증권사가 또 상당 이 종목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증권사 리포트를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목표 주가 22,000원으로 좀 유지를 했네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들을 나타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은 냈다라고 많이들 좀 들으셨을 것 같고요. 올해 그렇다 보니까 사상 최대의 무언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영업이익이 1조 이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시장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뚝 끊겼던 이제 배당 이런 매력이 차츰차츰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4년 만에 현금 배당이 증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간 배당만 하더라도 1년 사이에 8% 오르면서 27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고요. 또 4사주 한 9천억 원 정도 매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연간 주주 환원 금액도 4,100억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14% 정도 늘어난 그런 부분이니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SK텔레콤 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서서 광통신, 무선 장비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결국 AI 밸류 체인 안에서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SK텔레콤, LG U+, 둘 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주가 상승의 핵심 축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LG U+ 같은 경우에도 신규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은 앞으로도 잘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내년 파주 데이터 센터 1동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늘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4동까지 순차적으로 오픈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 DBO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 설계하고 빌드, 짓고 오퍼레이트, 운영하는 그런 것을 한 번에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과 그리고 임차 판매, 활용 이런 부분을 더해서 현금 부담을 낮추는 전략 이 부분도 이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상면 단가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상면 단가는 데이터 센터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지를 활용해서 무언가 이제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단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리포트의 굉장히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돈을 벌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주 환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익을 내서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목표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군요. LG U+ 통신주에서도 최근 분석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앞서서 저희가 시황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LFP 양극재 배터리 국내 수주 3조 원 쾌거를 이룩했다라는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면서 K 업체가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OBBA 이런 법안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일련의 흐름들이 지속이 되면서 오늘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최근 사실 국내 증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당연히 머니코드는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말씀드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거든요. 12만 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최근 보면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낮췄더라고요. 그런데 긍정적인 호재가 있는데 왜 낮췄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목표 눈높이가 좀 낮아졌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라는 거는 참고사항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 모멘텀이 흔들렸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리포트 찾아보시거나 머니코드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LNF 역시 LFP 양산을 본격화하는 그런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굉장히 주요 포인트거든요. 게다가 현재 2차 전지 업종과 종목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 밸류 매력은 최고이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LNF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업체 중에서도 ESS향, LF향 이쪽으로 선점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3분기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ESS향, LFP 양극재 출하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있습니다. 총 6만 톤 이런 부분 좀 예상이 되는데 3만 톤이 3분기에 이제 가동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3만 톤 남잖아요. 그게 내년 2분기 이 부분이 이제 작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가 이제 변하는 겁니다. 전기차야 하이 니켈이 주였다면 이제는 ESS LFP입니다. ESS향 LFP가 2차 전지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NF는 목표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은 장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도 23%까지 올라갔나요? 물론 고점에서 상승폭은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뭔가 존재감은 과시를 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3분기 그래서 영업이익이 410억 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2차 전지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도 많이 언급해드렸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셀 업체가 흑자 전환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 앞으로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데에 2차 전지는 앞으로 밝게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 투자 포트폴리오에 잘 생각을 녹여서 전략 참고해 보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LFP 같은 경우에는요, 비중이 매출의 10에서 15%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단기 실적에 기여하는 바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에서 왜 이걸 봐야 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상징적인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LFP는 제품도 그렇고 전방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성장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에 꼭 녹여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이니켈 출하도 괜찮고 가동률도 높아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멘텀, 그러니까 ESS양 LFP 성장축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내릴 만큼 내렸고 반등 탄력을 쭉 밟고 올라갈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수익률이 날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니까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2차 전지, 리튬, 소재 이런 부분 좀 강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산업적인 이해 함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TNG. 결과적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머니코드는 괜찮은 옥석 가리기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의 시각을 알려드리는데, 실적이 괜찮으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면 일거양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반등 탄력을 노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 리포트가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KTNG거든요. 오늘 손현정 연구원, 유한타 증권의 연구원인데 직접 쓰셨습니다. 좀 연결해서 왜 이 종목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손현정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KTNG 리포트 잘 봤는데요. 보니까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실까요? 네. KTNG는 올해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기존 한 3에서 5%에서 5에서 7%로,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6에서 8%에서 10에서 13%로 상향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핵심 담배 사업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관련은 판매량이 한 7% 증가했는데 매출은 19%, 그리고 영업이익은 46%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담배를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가격 인상과 고가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이 같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NGP도 릴 에이블 판매 확대랑 고가 스틱 비중 상승이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도 이런 흐름을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인 개선으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가이던스를 상향한 배경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보니까 배당에 대한 매력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셨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이번 실적에서 가이던스 상향한 만큼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파악했는데요. 중간 배당을 주당 2,000원으로 전년보다 43% 높였고, 기말 배당 추가 인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사주 소각 목표를 이미 조기에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주 환원의 무게 중심이 배당 강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4분기에 새로운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고, 하반기 자사주 매입 소각도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익 성장과 주주 환원이 동시에 강화되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과 주주 환원 강화, 이 모멘텀, 과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목표 주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5만 원 그대로 유지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1조 5,3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의 가격과 그리고 믹스 개선, 국내 NGP 점유율 상승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은 상황이고, 여기에 배당 확대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향후 배당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면 글로벌 담배 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할인도 추가로 축소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KTNG에 대한 리포트 자세하게 분석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 증권의 손현정 연구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현대차인데 약간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리포트를 보니까. 왜냐하면 피지컬 AI 시대에 현대차가 좀 잘 가줬어야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반등이 될 텐데 어찌됐건 지금 삼성증권에서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깎았습니다. 좀 하향 조정했는데 전보다 한 7% 낮게 잡아서 65만 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 차 수출이 작년은 830만 대였는데 이게 올해 1200만 대로 늘어나는 흐름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완전 자율주행 같은 부분이 급속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좀 주춤거리고 있는다. 이 부분으로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중국 차 시장에 대한 격진 때문에 유럽이 최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5% 전기차 비중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수치입니다. 그거고 한국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반기에 보더라도 수입차 점유율이 굉장히 늘었는데 21%가 넘어갔습니다. 21.7%라는 거는 최대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산이 전반적으로 국내 내수 시장을 지금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1위라고 하고 BYD가 5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신차종 이런 부분도 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리, 니오, 샤오펑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중국 쪽의 차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면 중국의 공세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될지 과중한 책임이 지금 뒤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는 데에 착안을 해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린 겁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4개의 차종, 특히 하이브리드 쪽으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차에 대한 출시가 주가 상승에 제대로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정부 세제 개편안과 그리고 환경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게 오히려 이런 쪽 하이브리드 쪽에는 약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찝찝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차는 사실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답답하게 현대차의 흐름이 가져가고 있는데 신차는 사실 이제 주가 상승에 이렇다 할 만한 촉매제가 못 된대요. 그럼 결국 돌파구는 무엇이냐? 현대차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피지컬 AI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제는 미국과 중국의 AI, 특히 피지컬 AI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다는 데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투자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역시 피지컬 AI로 플랫폼 구축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을 시장에 보여줘야지 투자자에게 보여줘야지 살 길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증권이요. 지금 내수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의 돌파구를 빠르게 찾아라고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들에게 압박하는 모양일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업 모델을 위기 돌파를 위해서 빠르게 전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투자자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현대차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지컬 AI라는 어떤 답안지를 가져올 수 있을지 투자자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표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네, BJF 리테일 오늘 괜찮더라고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18% 올려잡아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는 올라간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원래 이 업종 볼 때 3분기가 성수기거든요. 근데 2분기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르게 찾아온 더위 때문에 2분기 역시 성수기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근데 3분기도 성수기잖아요. 그러니까 극한 성수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사실 BGF가 오늘 뛰어오르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매출이 60%나 늘었고 외국인들의 객수가 늘었고 객 단가가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 성장은 두말할 나위 없겠죠. 같이 올라가는 거고 GNP 같은 경우에도 19% 이상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상장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영업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화물연대 파업했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 이 정도 나타났으면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포 구조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그게 진행이 돼서 점포 구조조정이라는 건 질적 성장에는 유의미한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진 거고 양적으로도 지금 갑니다. 양적은 이게 바로 외국인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양적,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매출이 한 3%, 내년 초 4%까지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GF 리테일 긍정적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목표주가 상향 이유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JP모건입니다. 현대백화점. 이제 목표를 좀 낮췄더라고요. 목표 주가 22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낮췄고 JP모건이 항상 이제 해외 증권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제가 국내 증권사의 시각을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국내 증권사 역시 낮추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7% 낮았는데 비핵심 자회사예요. 지누스, 매트리스 이런 부분이죠. 이제 지누스 손실이 좀 있었기 때문이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한 6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워낙 높았어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손실 났지만 2분기 저점으로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좀 잠재우려고 하는 발언을 좀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주가의 핵심은 이제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으니까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텐데 코스피가 약하고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비 회복이 잘 될 수 있을까? 기존 좀 성장률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니까 투자 포인트 세울 때 이 부분 잘 착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휴젤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컨센서스는 상회에서 실적이 일단 나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주름 개선하는 톡신 이런 부분으로 좀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중국이 2분기를 캐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성장이 좀 좋았고 이외에도 미국, 유럽 괜찮았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연속 괜찮은 흐름들은 나타났고 필러와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피부 속에 침투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제 자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건강을 좀 찾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필러나 스킨 부스터 유럽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세로 보여서 2분기 실적은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났네요. 어쨌든 중국이 2분기를 캐리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타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톡신 직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쨌든 매출이 제한될 수 있어도 이제 시작이니까 내년에 온기가 적당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직판에 대한 거래가 재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니까 휴젤은 이 포인트를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은 40만 원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리포트의 전략이니까 이 부분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